구독, 좋아요. 예, 홍석준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이거 어떡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사이에 러시아가 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북한에 보내가지고요. 북한군을 또 러시아로 좀 데려가기로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인민군 6천 명을 파병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더욱더 밀착하게 되고요. 뭐 이미 상호방위 조약도 지금 체결했다고 하던데 이러면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빨리 귀국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물자, 특히 인력 부분이 굉장히 좀 고갈이 좀 심하죠. 지금 전사자만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해외 인력, 특히 북한으로부터 기존에도 한 12,000명 파견을 받았는데 그랬었죠. 이번에 더 추가로 6,000명 정도의 인력을 공병, 군사, 건설 분야에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을 굉장히 안보에 미치는 게 두 가지 분야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파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전 경험을 갖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실전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냥 작전하는 거하고 실전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두 국가의 어떤 군사력이 실전에서 특히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물론 좋은 무기도 있지만 실전 경험이 많다는 건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실전 경험을 갖는다. 특히 지금 이번에 실전 경험 갖는다는 것은 드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황이 다른 실전 경험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우려가 되는 바고 두 번째가 더 큰 이유인데 러시아가 공짜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이 공짜로 예, 하겠습니까? 예, 예. 일단 겉으로는 뭐 그 사망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또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 기술을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줄 가능성이 많다. 어떤 기술입니까? 예. 위성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북한이 지금 애타게 갖고 있는 기술들 특히 또 핵 항모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핵 잠수함 관련 기술 그렇습니다. 같은 거 넘어가면 큰일 그렇습니다. 나지 그렇기 않습니까? 때문에 예.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위협 요인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비판을 하는 거 보면 뜨뜻미지근하게 마지못해서 한마디 정도 툭 치는 그 정도밖에 우리는 지지 안 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당장 위협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총구가 지금 들이대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다른 나라 일도 아니고 마치 뭐 제 3국의 일을 그냥 뭐 논평하듯이 우리는 예. 지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있죠. 예. 특히 이제 국가 안보 면에서 이제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이 전쟁은 분명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고 그래서 유엔이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안보에 관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삼국의 어떤 논평하듯이 우리는 지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어떤 정권이 결코 아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뭔가 하면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이거 또 정말 지금 대북 전단 보내는 사람을 지금 검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검거했습니다. 예. 아니 그 대북 전단은 잘 아신 것처럼 김여정이가 막 난리를 쳐서 2021년 민주당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특히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발의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이 위헌 법률이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위헌됐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무슨 근거로 그 대북 전단을 뿌리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을 검거하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고립되어 있으면서 국제사회 특히 대한민국의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풍선의 소식이라든지 또 뭐 이런 어떤 그거 보고 USB라든지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게 그렇습니까? 굉장히 예. 또 효과가 있는 걸로 이미 판별이 났는데 그것을 그냥 하지 말라고 그것도 체포까지 한다? 이게 너무 지금은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예. 이런 어떤 정권임을 스스로 지금 이제 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의 외교가 얼마나 한심한지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오늘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참그 발언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이웃지처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연구를 해보자. 뭐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셔틀 외교 복원하자. 윤석열 대통령 때 이미 셔틀 외교는 복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님. 네. 이게 과거에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 전에 이재명 국회의원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시절에 일본을 향해서 쏟아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떻게 보면은 그 후쿠시마 사태 터졌을 때 이재명 당시 이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의 환경 범죄 이거는 전범국이다. 거기에 만약에 동조를 한다면 공동정범이다.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이거는 야합이다. 또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호갱 외교하지 마라. 우리는 한미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때 이재명과 지금은 다른 건가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예. 이재명 의원 시절에 발언한 것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죠. 예. 또 그 이전에 이재명 시장 경기지사 때 발언한 것들이 다시 회자가 됐는데 물론 그때의 어떤 발언 내지는 그때의 입장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건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뭐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뭐 발언을 저는 바꾸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본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거 했던 발언들, 생각들을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이 공동전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또 이야기도 있냐면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면 일본이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선전포고다. 이런 식으로 일본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특히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시다 전 일본 총리와 이제 외교 관계를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일 관계가 거의 빙하기 수준이었죠. 예. 그래서 지소미아라든지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과거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한미일 군사 또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자위대 이제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는 것이냐? 또 뭐 침소봉대도 이런 침소봉대가 없습니다. 예. 독도를 뭐 양보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어떤 잣대로 들이대면은 그러면은 과거사 문제가 그럼 있는데도 그러면은 저렇게 이시바 총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대묻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관계 회복을 할 때는 막 그러면 과거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막 예. 이야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또 가만히 있어요. 어허.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시바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처음 보지만 TV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TV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법원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예. 방금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본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어떤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뭐 탄핵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어떤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이제 편향 외교를 하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뭐 그런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외교 정상들끼리는 이렇게 표정을 구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좀 떨떠름한 그런 표정으로 이시바 그렇게 하더라고요. 총리가 예. 굉장히 또 지한파로 알려져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잘 알고 한국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렇게 표정이 안 좋은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있던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우리 댓글창에서도 대통령 붙이지 마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참 붙이기 싫은데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근데 예. 저 두 분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어떤 호칭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시바 이렇게 붙이면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또 발음 잘해야 돼요. 이거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게 혹시 이거 일장기 앞에 이재명이 서 있는 것 때문에 이시바 이시바 총리가 좀 화가 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그리고 일장기를 해봅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 또 생각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 기시다 총리와 앞에 와서 인사할 이제 때, 이제 있을 때 이제 일장기 앞에서 격리했다 그런 식으로 막 예. 언론들이 막 가짜 뉴스를 이제 했는데 당시는 저렇게 양쪽 국기가 있었는데 이제 화면에 일장기만 이제 보였던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한일 양국 정상들이 같이 국기에 대한 어떤 격리, 국기에 대한 어떤 경례가 목례를 하는 게 일본의 어떤 그 오랜 전통이기도 해서 양쪽 국기를 보고 이제 같이 격려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좌파 언론들이 왜 일장기 격려하나 이런 식으로 또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참 나중에 보니까는 요 사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일장기 네. 옆에 태극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걸 갖다가 뭐 일장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격리한다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얼마나 선동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이고 뭐 저희는 그래도 뭐 좌파 매체 민주당하고 똑같이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우리가 뭐 잘한 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첫 번째 외국 방문부터 시작해서 예.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뭐 정말 사사건건 비판했잖아요. 제가 방송에 나서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외교는 외교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의원이 아니 우리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뭐 침해입니까? 왜 그걸 기억을 못 그래서 합니까? 제가 구체적인 어떤 가짜 뉴스만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면 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갔을 때 뭐 그게 예의가 아니다. 또 그 김건희 여사 이런 책 날린 가지고 이거는 왕족만 하는데 왜 하는 그때 당시 영국에서 오히려 이제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또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화나라는 걸 가지고 예, 예. 이 뭐 빈곤 포르노다 뭐 등등등 뭐 말할 수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했는데 사실 진짜 외교에는 여야 관계 없어야 되는데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과거 행태를 보면 지금도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예. 하여튼간 지금 뭐 다들 웬 키높이 구두 얘기하시는데 뭐 키높이 의혹이 좀 있긴 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 말았는데요. 그렇게 사진 찍으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뒤뚱뒤뚱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권의 외교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어떤 스킨십인데 스킨십을 갖기 위해서는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아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뭐 정말 멋있게 그 팝송을 부르지는 못할 정도라도 언어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면은 아셈 정상회의 보면 혼자 멀뚱하게 뭐 서 있어서 옆에 예. 그 통역하시는 분이 굉장히 뭐 안절부절하는 그런 어떤 화면 아직까지 사진이 생각나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외국 정상들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거. 마크롱이 옆에 앉아 있는데 마크롱이 그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지 뭐 옆에 통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냥 한국어로 물어봐도 태용이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예 말을 안 걸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있는데 마크롱하고 사실은 뭐 대화를 자연스럽게 뭐 영어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마크롱은 다른 어떤 외국 정상들하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뭐 왕따
취급당하는 그런 어떤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진 한 장에 불과한데 그러면 이런 어떤 다자 외교에 갔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상들을 한꺼번에 예.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언어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왕따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앞으로도 진짜 외국 정상들과 지금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갖기는 참 쉽지 않겠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과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교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팝송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굉장히 놀랐대.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겁니다. 왜 예. 놀랐냐면 자기는 몰랐는데 음. 옆집에 있는 미국 사람이 야, 그 대통령 참 노래 잘하더라. 어허. 전혀 정치에 관심도 음. 없고 외국 정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의 일반 시민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자기가 처음 들었답니다. 예. 그만큼 국가 원수의 이런 어떤 역할이 큰데 앞으로 있던 외교 관계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여러분 상상만 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와가지고 갑자기 나훈아 선생님의 무시로를 불렀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외교거든요. 완전 그 미국 국민의 마음을 다 훔쳐버리는 그런 외교였단 말입니다. 아, 참 그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한 번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밖에서도 이렇게 외교 참사가 막 일어나고 있지만은 국내에서도 인사 참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당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사 참사가 좀 터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10대 결격 사유라고 그래서 이걸 지금 인사청문회 때 아주 본격적으로 털어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수사를 생각합니다. 받아야 일단 된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 이전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각부의 장관 그리고 부처 일을 통할하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행정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예. 역대 총리 후보자들이 다 행정부에 있던 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을 했습니다. 다 역대 보십시오. 예. 그런데 김민석은 행정을 몰라요. 모릅니다. 국회의원만 이렇게 했고 전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 없고 또 대표적으로 저는 2002년도 당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가장 큰 이슈가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붙었을 때 뭡니까? 청계천이었습니다. 예. 청계천에서 반대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예. 지금 청계천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환경을 복원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예. 과연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고 또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총리라면 어떤 통합의 상징이 돼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호남 출신의 또 노무현 대통령 때 했기 때문에 어떤 통합의 상징이 됐었죠. 예. 그런데 김민석은 그런 통합의 상징과도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총리감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특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 가지 10대 결격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카테고리로 좀 묶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들 문제죠. 예. 아들이 국제고를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 이런 어떤 표절 문제 관련해서 그 입법을 민주당의 강덕호 의원하고 김민석이가 또 이제 그 공동 발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인터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이것은 맞는데 근데 그 대학 진학 지원서에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자, 상식적으로 제가 코넬 대학교 뭐 그런 어떤 입학 후기라든지 이런 걸 쭉 이제 보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제가 갔을 때도 생각하더라도 지원서에 학업 성적은 뭐 첨부 서류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느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교내외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특히 미국 대학교는 가장 중요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스펙을 활용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는 100%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말 입증을 하고 싶으면 입학 그런 어떤 지원서를
제출하면 돼요. 예.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본인의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또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지금 현재 11개월 학위요. 2010년도 예. 학위 문제인데 본인은 어떤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시 민주당 어떤 최고위원이지만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의 사고를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아니 중국이 국제 뭐 비행기를 탈 수 그래도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예. 또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는 부산시장도 출마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석사학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혹이 많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돈 문제인데 돈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돈 문제인데 이미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친 정치자금법으로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핑계를 하는 게 2002년 SK로부터 2억 수수할 때는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당으로부터 했다. 예. 이런 좀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그때 당시 2억은 뭐 강남의 아파트 한 채인데 그런 어떤 큰 돈을 받았으면서 자기는 모른다. 당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고 또 뭐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개나 소나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화영이도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만약 한다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예. 그거야말로 대법원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체를 다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금 최근에 신고한 어떤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2020년도에는 부채만 예. 5억 8천이 있었는데 5년 지나서는 신고한 재산이 2억 천입니다. 순자산이. 그런 8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쓴 금액만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추징금 6억 2천 갖고 예. 또 카드 갖고 하면서 13억의 어떤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딱 그 어떤 소득 관련 서류를 딱 제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수입 내역은 5억 천밖에 안 돼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강연료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소위 말해 기타 소득이 있다는 건데 오늘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자료를 딱 제시를 했는데 얼마나 기타 소득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그 연말정산자를 딱 보니까 5년 동안 기타 소득이 1,400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만약에 1,400밖에 없고 나머지 8억은 그럼 탈세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8억도 더 돼요. 제가 예, 보니까. 재산 넣은 것도 있고 지출 내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 되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밝혀지는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어제죠.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의 빌라에 건설업자 이모 씨가 2억 몇 천만인가 2억 5천에 들어갔습니다. 예. 전세했고 그다음에 또 1년도 안 사이에 본인의 그 부인 예. 또 붙여줘. 예. 또 장모 음. 이렇게까지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정말 그분들이 다 사셨는지 상식적으로 살지 않았겠죠. 자, 그래 되면 어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건설업자 이모 씨가 형식적으로는 이런 어떤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수입의 빈 돈 세탁을 공간들이 했다는 자꾸 겁니다. 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의혹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김민석을 반드시 임명할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본인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재판이나 대장동 재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의혹인 건가요, 이건? 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역량이 없는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을 넘어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총리로서 이제 자질이 안 된다,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가 오범에 지금 과거 미국 그 어떤
이런 어떤 문화원을 불법 점거하고 정치자금 2번이나 이런 어떤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미 확정된 것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로 되겠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언론이 본다면 아이고 대통령은 이미 정가 사범에 또 이렇게 많은 어떤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총리는 또 정가 5범에 이렇게 있고 또 비서실장은 또 정가 2범에 이렇고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야 대한민국에서 뭐 좀 어떤 자리를 하고 대통령 하려면 이거 정가를 해야 되겠구나 정가를 이렇게 우대하는구나 이런 인식밖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대단히 부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마치 본인이 총리가 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부처로부터 업무 보호 받았죠. 업무 보호를 받고 또 이시바 또 일본 어떤 총리 안보 보좌관으로부터 또 이야기를 하고 예. 또 어제는 외신 기자들과 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금 정말 겸손하게 국민들 의혹을 열심히 해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총리 놀이, 총리 사칭을 한다? 아 이런 게 보면 참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검사 사칭을 하니까 본인은 총리 사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아주 그냥 뭐 이분뿐만 아니라 김민석뿐만 아니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금 뭐 굉장히 문제 많은데요. 그 많은 자기가 앞으로는 투기 뭐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뒤로는 그렇게 투기를 많이 해놓고서는 지금 또 국정기획위원장 돼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뭐 어떻게 보면 정부 개혁을 갖다 이끌어가겠다 저는 얘기들이 지금 뻥뻥 하고 있습니다. 저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진짜 화만 나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이재명 대통령 귀국을 해가지고 인사 좀 제대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재명의 외교 참사 그리고 또 인사 참사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